고품격 창업 토론, 맥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는 술집입니다. 술집 창업을 잘 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술집 창업을 도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보시면은 유익한 토론의 장을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논객을 한번 모셨습니다. 1983년생, 올해 나이 41.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만으로 2살 더 어려지. 안산에서 유쾌한 술집 육술, 기분 좋은 술집 기술, 두 개의 술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술집 창업의 마스터, 맥클래스 1기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이제는 더 이상 창업의 수험생 창수가 아니다. 창마, 창업의 마스터로 나를 불러달라. 디테일한 메뉴 구성과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밥 먹듯이 시키고 있는 창업 마스터 창마 임효준 대표를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나이 1991년생, 올해 나이 33. 33입니다. 무려 임효준 대표와 10살 차이. 8살 차이죠. 그러네요. 제가 산수가 요즘 어려워가지고. 이름은 김민철. 해화시장이라는 브랜드의 월고점, 그리고 건대점, 연신내점, 성신여대점까지 무려 4개의 주점을 운영 중입니다. 도움을 받고 싶다고 절실하게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술집 마스터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무언가 좀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민철 대표 자세한 소개 직접 들어보면서 우리 한번 이 자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김민철 대표 먼저 개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나이는 33살이고 요식업 시작한 지는 작년 10월부터 하게 돼서 한 달에 빠르게 매장 하나씩을 늘렸는데 생각보다 잘 안 돼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네, 이제 이 자리는 어쨌든 잘 되기 위해서 나왔고, 우리 창마 임효준 선생님 어떤가요? 이 호가 좀 약간 거친 느낌이 있는데 갑자기 불러서 또 마스터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임효준 대표도 개인 소개 한번 다시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맥형 좋아하는 구독자로서 맥클래스 1기 수료자이면서 동시에 맥형을 아직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안산에서 장사하고 있는 임효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임효준 대표는 외식업 경력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이제 한 7년에서 8년 정도. 이전에 뭐 했나요? 저는 지금 신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었고요. 광고 마케팅 쪽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취미로 맥을 짚죠? 취미로 한의학이나 체질 이런 걸 관심이 많아서 아시는 분들은 좀 봐드리고도 있습니다. 저의 건강 담당자입니다. 우리 임 대표가.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비타민 선물을 많이 해주고. 여러분들 비타민C는 많이 드셔야 됩니다. 육술과 기술, 어떤 매장인가요?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자카야란 말이 싫어서 그냥 한국말로 기분 좋은 술집을 먼저 운영을 해보았고요. 술 운영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장점도 필요한 것 같고 단점도 버리고 싶어서 두 번째 브랜드는 제가 이제 육술이란 브랜드를 오픈했는데, 형과 관련된 영상도 많이 보면서 많은 걸 공부할 수 있었었고, 실전이랑 같이 보니까 너무 좋았고, 그래서 창수분들이 실제로 맥클래스에 오셔도 좋고 맥형과 연락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걸로 많이 배웠거든요. 제가 홍보하기 위해서 부른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육술은 시그니처가 육회죠, 육회. 예, 육술은 이제 육회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느끼고 있었던 가장 어려움은 이제 메뉴가 많으면 집중이 어렵다는 거죠, 확실하게. 그래서 메뉴를 많이 줄이고 육회를 이제 중심으로 술 한 판이라는 육회와 사시미, 감태김밥 등을 준비해서 오면은 시그니처 메뉴를 드시고 그 다음에 다른 요리를 좀 잘하자라는 브랜드를 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의도대로 주방도 굉장히 편리해졌고 어떤 메뉴를 주문할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멘트를 다 외워오신 건 아니죠? 준비됐나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앉아가지고 대본도 안 주고 뭘 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안 알려주거든요. 진짜 리얼 아무것도 안 알려주세요. 육술이 궁금하신 분은 링크 하나 걸어드릴 테니까 영상 한번 보면은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김민철 대표는 진짜 장사의 신동 아닌가요? 9개월 만에 무려 술집을 4개를 네.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술을 좋아했는데 좀 절박한 1살 어린 동생이 찾아와서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어져서 그러는데 한 번만 좀 도와달라. 근데 그 동생이 하고 싶었던 게 마침 술집이었고, 해화시장이라는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분이 아는 지인분이셔서 본점에서 운영했던 직영점들을 매달 하나씩 저한테 인수하는 계기가 돼서 좀 빠르게 4개까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의 지인이 운영하는 매장을 하나씩 다 인수하게 된 거네요. 그분이 직영으로 운영하시던 그 4개를 다 이제 저한테 인수를 시키게 된 거죠. 만들어진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오래된 곳 같은 경우에는 4년 정도 된 것 같고요. 4년. 셀프라이프에서 거의 꺾이는 시점에서 잡았다. 월곶 같은 경우에 가장 처음 인수한 데는 6월부터 장사를 시작을 했을 거예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네요. 지금 정보를 저한테 주신 게 해화시장 월곶 매장은 1층에 있고요. 보증금은 8,100만 원, 월세는 580만 원. 오, 25평. 건대 매장은 2층에 있습니다. 보증금 3,500만 원에 월세 262만 원. 22평. 연신내에 2층 매장. 보증금 3,000에 월세 330. 여기는 평수가 좀 큽니다. 40평. 성신여대 매장에 2층에 있고요. 보증금 2,000에 월세가 착합니다. 165만 원. 25평. 근데 매출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이러면 다 적자 아닌가요, 지금? 달에 1,000에서 2,000씩은 작년부터 꾸준히 마이너스 났던 것 같습니다. 난 더 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 계속 마이너스다 보니까 계산할 생각보다는 메꿔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거는 토론을 한다기보다 창마 임효준 대표를 제가 모신 이유는 이런 술집 쪽에 조예가 깊고 이런 친구들이 인사이트가 좋아요. 되게 잘 캐치해서 적용점을 찾아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다 보니까 섭외하게 됐고, 미션은 이 매장의 매출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매장의 매출을 올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직원들의 교육, 관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차라리 양도양수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민철 씨와 계약을 해서 들어와서 내가 으쌰으쌰해서 살려보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적용점, 뭐 방법, 형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솔루션의 가장 중요한 거는 현 상태예요. 근데 지금 상태가 월곶점 같은 경우는 월세가 580만 원인데 매출이 1,000에서 1,200이에요. 와. 손이 떨려, 손이. 주방 한 명, 알바 한 명, 둘이 운영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경우 문제가 뭐냐면은 갑자기 어느 날 이상하게 잘 돼요. 그러면 꼬여요. 직원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홀 하나 주방 하나인데 갑자기 밀려 들어오면 응대가 소홀해서 재방문이 당연히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매장들이 인력이나 다양한 것들을 줄이다 보니까 총체적 난국을 겪는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제 매출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건대는 월세가 262만 원인데 매출이 900에서 1,100이에요.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영을 하고 주방을 맡아서 하고 있는 동생이 제 요식업의 시발점인 동생인데, 이 동생이 사실 좀 많이 힘들어하고 이제 근 1년 하다 보니까 자기랑 안 맞는다고 얘기를 좀 해서. 왜 안 맞는 줄 아세요? 돈이 안 되면 안 맞아요. 네, 뭐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막 매출이 일어나고 수익이 막 보이고 하잖아요. 이 옷 다 맞아요. 자영업이라는 옷. 그래서 결국에는 잘 되잖아요. 사람들이 너 오지마 해도 다 붙어요. 내가 돈 있으면 다 붙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그 동생 때문에 요식업에 지금 들어오시게 됐다는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안 맞는다는 거 너무 책임감이 없지 않나? 그래서 요번에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한 달에 한 번이든 많을 때는 한 달에 뭐 3번도 모여서 메뉴에 관련돼서도 얘기를 하고, 어느 메뉴가 좀 약한 직원한테는 집중적으로 모여서 한 매장에서 좀 교육을 하는데, 그날 매장이 진짜 이게 장사를 해도 될 정도인가라는 게 너무 심해서 혼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혼을 냈는데, 이게 반성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기분 나쁘다라고 보이길래 그만하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뭐 그만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길래, 실망은 큰데 그렇다고 억지로 뭐 멱살 잡고 끌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서. 사람 관리가 제일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나오면은 총체적인 너무 난국이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답이 없다. 대표랑 같이 매출이 안 나와서 회의를 하는 와중에도 적성이 맞지 않아서 그만두고 싶다라는 얘기는 좀 힘이 다 빠졌다고 볼 수밖에. 나는 근데 살짝만 들어봤는데 우리 김민철 대표의 책임이 99%야. 그렇죠. 어쩌다 한번 가서 이야기하면 이게 또 잔소리거든요. 뭔가 장사 안 되는 곳에 직원들 갖다 놓잖아요. 이탈률 엄청 빨라요. 뭔가 섬에 갇혀서 방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주인이 있으면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이게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월곶이라는 데는 이제 처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처음이라 그랬는지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취미가 낚시인데, 낚시해서 잡아오면은 상인들한테 그냥 가게 하는 사람인데 한번 와주세요 하고 드셔보세요 하고 이것저것 많이 나눠드렸을 때 인수하기 전에 매출이
얼마였는지 알았는데도 인수를 하긴 한 건데, 인수하고 딱 첫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매출이 오르긴 했었어요. 동네 분들이 많이 와주셔갖고. 월고점. 사장이 바뀌었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제 열심히 하는 것 같다, 많이 도와주자 해서 좀 많이 오셨는데, 이제 2호점, 3호점이 되면서 제가 또 이제 그쪽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왔던 분들도 조금 빠졌던 것도 지금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인수하기 전에 매출을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상호가 바뀌지도 않을 거고 그때 매출이 얼마로 알고 계셨나요? 720 나왔었나 매출이? 근데 그때는 혼자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창수님 봐셔야 되는데, 내가 인수하려는 가게의 매출이 상호도 안 받고 건데 700, 800인데 월세가 500이 넘는 상황인 것을 인수를 했다라는 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아닌가. 만약에 가게 수명이 다 했다 해서 내가 새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로운 브랜드를 넣을 게 아니라 간판을 그대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매출과 월세가 거의 비슷한, 굉장히 초보이면서 동시에 그 추진력이 엄청나신 건가 봐. 진짜 고민 딱 3일하고 바로 진행을 한 거니까. 고민은 3달에도 해야 합니다, 창수 형. 뭐가 씌었었나? 제가 매장 월곳에 갖고 있는 데만 새 건물에 좋은 주차 환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뭐 개발이 된다라고 얘기가 있어서 이제 좋은 말만 계속 들었던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좋은 조건들이 술집에선 별로 좋은 조건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술집의 주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잘 안 가져오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초보 창업자들이 우리 김민철 대표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모든 창업자들이 다 주관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상대가 이야기하는 거가 다 정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막상 장사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매출을 올린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정말 뭔가 개혁이 필요한 것처럼 뭔가 간판을 바꾸고 안에 사람을 바꾸고 모든 것들을 다 바꾸지 않는 이상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기 때문에 그 580짜리 임대료 입지에 매출 1,000이 안 난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데, 계속해서 이제 건대까지 말씀드렸지만 연신내 성신여대도 매출이 1,300에서 한 1,400 정도, 많이 나오면 1,500 정도,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평균적으로 4개의 매출이 한 1,200, 300 정도밖에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냥 어림잡아 봤을 때도 적자가 그냥 1,000, 2,000 수준은 아니고 그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4개의 매출을 다 합쳐도 월급점 하나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게다가 또 시작할 때 이제 동생들이나 뭐 최대한 해준다고 첫 번째 매장 안에 방 잡아주고 차 사주고. 되게 남자다우신 분인가 봐. 좀 동생, 의리. 젊었을 때 우리 김민철 대표 같은 사람 만났었으면 참. 저도 형으로 만났으면 참 좋았겠다. 지금 가게를 4개를 인수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였죠? 매장당 1억씩으로 계산했으니까 4억이 되는 거죠. 근데 돈을 어떻게 모았어요? 원래 지금도 하고 있는 현업이 렌트카를 하고 있는데, 현재 렌트카 한 지는 이제 10년 차가 됐습니다. 한 달에 많이 벌 때 어느 정도 벌었어요? 4천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순이익으로? 네. 지금도요? 지금은 코로나라는 게 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경기가 힘들어졌지만 렌트카도 똑같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렌트카에는 더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왔었어요. 이미 포화 상태라. 근데 돈이 놀고 있으니 답답해서 선택을 한 게 술집이었던 건데, 술집에서 너무 풀악셀을 밟았는데 그러네요. 풀악셀을 밟았네. 브레이크가 없어진 거죠. 이미 튕겨져 나간 거 아닌가요? 진짜 있는 거 없는 거를 팔아가면서 좀 지금 메꾸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 매장들에 혹했던 이유는 다 대학교가 껴있다라는 이유였어요. 그럼 젊은 애들이 판치는 거리인데 애들 얼마나 술을 먹겠나, 이 생각밖에 없었고, 대학교는 성수기 비수기가 있다고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방학이 있고 방학이 길고 이런 생각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으로 때려맞고 나니까 방학하는구나. 근데 뭐 건대나 뭐 성신여대는 사실 방학과 좀 무관하게도 잘 되는 그런 상권이잖아요. 오피스도 있고 뭐 주거도 있고 해가지고. 건대는 유동인구가 진짜 많이 모이는 만큼 반대로 대형 술집들이 너무 많아요. 수요와 공급, 말 그대로 유동인구는 수요고 우리 매장들은 공급인데 1층부터 4층까지 똑같은 공급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노래는 대체적으로 좀 작게 트는 편이라, 왜요? 저도 매일 술을 먹는 사람인데 시끄러운 데서 술 먹는 걸 싫어해요. 이렇게 앞에 있는데도 대화가 안 되는 것 자체는 저는 제가 싫어가지고.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술집, 대표적으로 역전할머니 맥주같이 젊은 친구들 가는 술집이 만약에 노래 소리가 작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가게마다 맞는 비중이 있겠죠. 내가 시끄러운 게 싫어서가 아니라 손님들이 좋아할지 안 할지 한번 생각을. 한강 가게일수록 너무 정적이 흐르면은 손님이 들어왔다 나가요. 근데 한강 가게일수록 뭔가 음악이 있고 하면은 파티션이
완전히 처진 느낌을 받거든요, 사람들이. 이 공간 안에서 음악 소리가 덮어주면 내가 이 공간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들도 있거든요. 편안함이. 이게 렌터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멘탈을 털릴 생각으로 온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막 개털듯이 털진 않습니다. 너무 대책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이 혼날 각오를 하고 많이 배워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찾았기 때문에 오늘 처음 봤잖아요. 네. 형. 막 혼내거나 저는 그렇게 못해요. 네, 욕하거나 그런 거 못합니다. 전화번호 지우고 안 보고 막 이러지. 이 말을 꼭 해드리고 가고 싶은데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자영업을 안 하셨던 분들은 조금 자영업을 쉽게 버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월급 모아서 한 5천만 원, 많게는 1억 이 정도 모이면은 내가 먼저 해봐야 되겠는데 치킨집 뭐 이런 거 어떨까? 저는 꼭 이게 초보 창업때 말하고 싶으면은 그 정도 돈이 모이면 이제 내가 잃을 준비가 다 됐다. 이걸 다 날릴 준비가 다 됐다. 무작정 그걸 시작했다가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 돈이 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들어오면은 경험해보셔야 알겠지만 진짜 쉽지가 않아서 돈도 다 잃고 이런 경우가 우리 맥케니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많죠. 주식보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 많이 보고 공부하신 다음에 시작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막 성급하게 이렇게 창업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영업자들이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배워야 돼요. 슈퍼바이징을 통해서 관리 감독을 하잖아요. 개인 매장 같은 경우는 그런 슈퍼바이징 시스템을 배워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2호점, 3호점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슈퍼바이징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친한 동생이랑 믿고 따라와, 다음 호점 하면 뭐 이렇게 해줄게 하고 하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믿는 거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절실해가지고 왔지만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없으면 사람들은 언제든지 떠납니다. 지금 운영되는 형태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문제점을 찾아야 되니까 다 직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가 지금 건대점을 맡고 있는 동생이 최초 인수한 가게를 들어간 거고 도와달라고 찾아왔던 동생, 그 다음에 매장을 한 개 더 늘릴 때 제 사촌 동생이 대형 프랜차이즈나 요식업을 좀 오래 해가지고 자기가 월곳을 맡을 테니 저분 건대 가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자기가 월곳을 맡아주겠다 해서 사촌 동생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신내는 처음에 파스타집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친구가 지자카에서 일했던 동생이 됐고 자기가 연신내를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둘이 왔다가 지금 파스타 관련된 업을 했던 친구는 이제 원래 동네 가서 다른 일을 또 하고 있고, 이 친구가 데리고 온 동생이 연신내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성신여대는 원래 오래된 친구가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친구가 다른 데 술집 좀 자기랑 뜻이 맞는 지인이 가게를 창업한다고 하는데 이제 출퇴근거리도 너무 멀고 하다 보니 그 사람이랑 뜻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사실 매장을 그냥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버릴까라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돈도 안 되는 거 내가 왜 이거 계속 붙잡고 있지? 하다가 또 너무 무책임하게 그걸 또 내려놓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아는 지인 소개로 해서 동생 한 명이 지금 매장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냥 거의 다 지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지금 같이 일하시는 동료들이 이렇게 아름아름 알아서 구하니까 오히려 대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대표님. 그것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요. 시너지가 날 때 엄청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데 또 안 좋을 때 너무 안 좋은 상황으로 할 말도 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존 매장들이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거를 갖고 온 건데 메뉴는 맛도 괜찮고 근데 음식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봤는데 메뉴도 괜찮고 인테리어도 좋아요. 나쁜 건 없어요. 근데 왜 매출이 안 나올까를 고민해보면 저는 방만 경영이 있는 것 같아요. 팩은 갖춰져 있는데 안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같이 일하는 동생들이 보면 서운할 수도 있는데 사람을 기분 좋게 해서 또 오게 만드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동생들을 봤을 때.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되는 얘기인 거죠. 혹시 매일매일 매출 보고를 받거나 이런 게 있나요? 매일 매출 보고를 받고요. 이제 몇 테이블이 왔고 오늘 매출이 얼마였고, 그리고 이제 식자재, 주류, 고기 시키는 그 방이 또 따로 있어서 1일날에 식자재를 30만 원 썼다. 그럼 구매한 내역 올리고, 근데 이틀날 돼서 20만 원 더 썼다. 그러면은 2일 합산 50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지출 내용이나 이런 거는 다 받아보고 있어요. 월급 같은 경우는 1000에서 1200이에요. 그러면 식자재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와요? 식자재, 주류, 고기 다 합쳐서 한 400 정도인 것 같아요. 한 40% 정도 되는 거네요. 그 전에 유구를 썼었는데 한우를 사서 끓여봤는데 확실히 틀리길래 그냥 전 매장에 있는 거를 싹 다 한우로 바꾼 뒤로 많이 높아졌죠. 그래도 잘한 거예요, 그거는. 주류 포함해서 400이에요? 네,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가봐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게 원가를 너무 낮춰서도 안 되고 높여서
혼자서도 안 되는 그 방법이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좀 잡아봐요. 특히 이렇게 어려울 때는. 알아야지 직원들이 더 긴장하면서 운영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모르는데 이 안에 운영하는 사람들 얼마나 잘 알겠어요, 본인보다. 그렇죠. 그러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실제 매장들이 다 똑같은 가격으로 팔린다라고 했을 때 네. 재료비가 평균 어느 정도에 안착되어 있는지, 내 매출 대비 재료비가 몇 프로 나오는지, 그래서 코스트 포지션을 한번 정확히 정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왜 그러냐면 코스트 중에서 어떤 메뉴가 50%짜리가 존재할 수도 있고 15%짜리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15%면 너무 형편없게 나가는 음식의 가능성이 높고 50%면 내 생각과 다르게 너무 세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서 디테일하게 봐야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톡에서 오늘 30만 원 수입 50만 이렇게 쓰면은 원가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덩어리째로 들어오니까. 매장들의 휴무는 있나요, 따로? 주마다 하루씩 쉬어요. 그럼 직원들이 휴무도 하루인 건가요? 한 달에 4번을 쉬게 되는 거죠. 연신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기도 일요일 날 쉬었었는데 일하는 동생이 일요일 열어볼게요 하고 열었는데, 매주 일요일 날마다 생각보다 매출이 나오니까 화요일 날 좀 쉴게요 해서 그 동생은 조정을 한 거고, 나머지 매장들은 통상적으로 일요일이 좀 매출이 낮아서 일요일 날 문을 닫고 있고. 그럼 하루에 얼마 파는 거죠? 3, 40 정도 있는데 테이블로는 몇 테이블이 들어? 6테이블 들어오는 건가요? 저희가 객단가가 보통 한 6, 7 이 사이 잡거든요. 7만 원까지 잡는다 그러면 4팀. 4팀, 5팀 들어오는 거야. 근데 장사를 열고 이 공간을 대여하고 이 주방을 사용하고 월세를 내면서 고작 내가 4팀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직원들도 이렇게 오묘해지는 게 일하는 건지 노는 건지 애매한 경계선에 오히려 바쁘고 신나야 될 수도 있는데. 장사를 그래도 걔네들도 좀 재밌고 좀 신나게 하고 싶어 할 텐데, 어찌 보면은 제가 막 저지른 데에다가 각 지역마다 하나씩 박아놓고 장사도 안 되는데, 그렇다고 좀 뭐 제가 일단 잘 모르니까 뭘 시킬 수가 없어요. 이 테이블이 있는데 1회전도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 바퀴가 안 돌아가는 경우가 대다수고, 주말에나 한 바퀴 반. 심각한 거죠. 되게 특이한 게, 원래는 술집 보면 술을 마셔야 되는데 밥 먹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거는 저희 맥형이 항상 주장하고 계시는 컨셉에서 좀 찾아봐야 될 문제일 거예요. 조명도 밝을 것 같아. 왠지 요즘에 삼산회관 같은 느낌이 있어. 식당 같은 느낌? 난 기본 3,000대는 팔 수 있을 것 같아, 최소. 내가 가서 하면은. 일단 맛이 된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3,000을 팔려고 하는 조건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간판을 바꿔야 돼. 왜냐면은 기존에 운영하면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4팀, 5팀 올 정도면 이미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모든 걸 다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상권에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벌써 답은 나와 있는 게 4개 중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된다. 한 2개 정도 정리하고 2개로 좀 만회를 할 수 있는, 뭐 입지나 상권 다 통틀어서 어디가 가장 매력이 있어요, 4개 중에? 연신내는 부동산에서도 많이 찾아와서 가격에 내놓을 생각이냐 많이 물어보는데, 아, 연신내 평수도 괜찮네. 40평이면. 여기가 메인 상권의 한 2번째 줄? 아니면 1.5티어 정도 되는 데였는데, 갑자기 거기에 이제 대형 술집들이 쭉 계속 들어오면서. 집은 어디신데? 지금은 하남에서 지내고. 관리하기가 너무 멀어 다들. 그쵸, 다 멀죠. 멀어서 관리가 또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일단 4개 중에서 2개는 또 일단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월급 매장 하나만 정리해도 금방 좀 숨은 쉬려고 할 것 같거든? 월세랑 매출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거기 손해 엄청 나온다는 얘기죠. 월 매출 1,000만 원이면 재료 40% 쓰면 400만 원이고, 이 600에서 월세가 580인데 이거 부가세 별도죠. 아, 그 포함이에요. 그러면 이 600은 그냥 다 날라가고, 이 주방 한 명하고 알바 한 명 인건비 어느 정도 돼요? 합쳐서 월에 500 나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제가 숙소 잡아줘서 월세랑 관리비랑 해서 거기서 또 한 55만 원 나가고 있죠. 555. 매장에 또 전기수도 가스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관리비도 나가야 되고. 생 월급을 그냥 본인이 다른 데서 대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러면 직원도 되게 힘 빠지는 게, 자기가 회사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서 이걸로 수익을 내거나 혹은 뭐 올려달라고 하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미 가게에서 나에게 월급을 줄 능력이 없다는 걸 파악하고 있다면 되게 힘 빠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개선점을 한번 접근해보면, 저는 가장 좀 일단 정리부터 하겠다는 마음을 딱 갖고, 그렇죠. 이거 4개를 한 번에 막 들어가서 살리기에는 4개를 다 철수하고 다시 한번 하는 것도 그것도 없지 않아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냥 다 정리한 돈을 하나로 힘을 실어서 차라리. 하나만 제대로. 사업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후퇴할 때 그냥 화끈하게 후퇴를 해서 손절을 할 수 있어야
다시 또 시작할 수 있으니까 2개로 줄이는 것은 그냥 무조건 해야 되셔야 되는 거고, 그걸 하나 더 넘어서 모두 정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첫 단추부터가 잘못 깨어져 가지고 거기 안에서 뭐 운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운영을 한 건데, 이 영상을 보고도 이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한테 혹시 양도양수할 생각이 있는지. 나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터넷에 치시면 다 나오니까 위치는. 위치를 보시고 월고점하고 건대점, 연신내점, 성신내점. 월곶은 속에서 빼주세요. 다른 분이 들어와도 너무 힘들 거기 때문에 힘든 건 그냥 제가 하는 게 낫고, 아, 우리가 진짜 준비되신 분이면 건대, 성신여대, 연신내는 저는 승부 볼 수 있는 자리라고는 생각합니다. 저도 연신내 괜찮고요. 그리고 성신여대도 월세가 너무 착해요. 건물주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 그리고 1층에 지금 팔각도로 들어온다고 확정이 돼 있어서 팔각도에서 먹고 그냥 2차로 올라오겠는데, 여기 육수를 하나 개인적으로 한번 개인적으로 톡 주시면 제가 여기 김민철 대표 연락처 연결해가지고 서로 상의해가지고 좋은 분 만나면은 정리를 하고, 이것도 경험인데 요식업을 다시 도전할 생각 있으세요? 제가 한 일에 대해서 뭔가 패배했다라는 생각이 싫어서 저는 무조건 계속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멍청하게가 아니라 공부 진짜 많이 하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하긴 할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경험 없이 도전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경험만 쌓는다라고 하면, 근데 경험치가 너무 비쌌어요. 이게 모르고 시작하면 사실 수업료를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은 젊은 나이기 때문에 비싼 수업료를 내가 값어치 있게 썼다라고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엄청난 피드백이 되고 나중에 경험을 보완제로 잘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성공하는 창업할 수 있거든요. 딱 봐도 그 주변에서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으실 것 같아. 동생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야, 한 달에 4천씩 번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방향을 잘 잡고 다시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까 안타까운 게 시작할 때 왜 이렇게 돈이 많았던 거야? 통장 1억밖에 없으면 1억만 끝나는 건데 왜 그때 4억이나 있었던 거야? 더 있었을 거야. 더 할 수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4개 운영하면서도 파주로도 가게를 보러 다녔었고, 왜 그러는 거야? 10개까지는 쉬지 말고 달리자 마인드로 했었는데 숨 고르고 나니까 내가 지금 정신 나가는 거구나. 창업 준비를 하셨고 마음을 먹으신 분이어도 수십 번 수백 번 다시 한번 곱씹고 절대 섣부르게 판단해서 정하지 말고, 솔직히 이거 음식이 맛있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 거 좀만 손대면 더 맛있으니까 사람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안 되는 매장을 인수하실 분이 있다면은 전격 체인지 아니고서는 그 매장을 살려나가는 건 어렵다라는 판단이 맞는 것 같아요. 맛은 주관적이라서 그렇게 초보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가 않다. 가게도 이쁘면은 와, 이거 될 것 같고 막. 제가 딱 그랬습니다. 생각보다 맛보다 다른 것들이 되게 많이 중요하다. 그럼 이게 맞는 엔터테이너가 돼야 되는 거죠. 딱 한 부분에만 크게 보고 들어오면은 그르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아쉬운 건 창업자들 한 달에 정말 수백 명하고 카톡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멤버십으로 하신 분하고만 이야기를 해요. 모두에게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멤버십 하신 분들을 통해서 카톡을 하는데, 저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창업 전에 꼭 카톡이든 뭐든 상담을 하세요. 왜냐면 그게 내가 전 재산을 아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데, 대부분 다 결정해놓고 다 사건 사고 일으키고 오면은 결국엔 할 수 있는 게 돈 들어가는 일밖에 없어요. 업변, 간판가리, 구성 변화, 마케팅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가 있거든요. 안 되는 아이템, 돈 못 버는 아이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상담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 가입률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멤버십 좀 가입해 주세요. 초보 창업 때 또 이 말씀 하나 전드리고 싶은 게, 내가 만약 치킨집을 하고 싶으면 내가 치킨집 가서 한 3달만 일해보면 기름을 이때 가는구나, 이렇게 튀기는구나, 돈 받으면서 배울 수 있는데, 절대 먼저 창업하지 마시고 가서 일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고, 아니면 이렇게 맥형이 됐든 아니면 컨설턴트를 만나서 상담을 충분히 한 후에, 저 또한 이래서 많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앞에 오시는 대표님도 만약에 시간을 돌이켜서 한번 상담을 하고 시작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게 너무 뻔하잖아요. 대표님이 하는 브랜드를 막 10개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친구를 일찍 만났었어야 되는데 제가. 자금력 있으신 분이니까 사실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브랜드를, 그런 브랜드들은 웬만하면 입지가 또 좋은 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오히려 나실 수도 있는데 본인이 개인적인 취향으로 이게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인지도는 없는 거로. 근데 그거보다 이 브랜드가 저한테 어떻게 보면 미치게 만들었던 영향이 있던 게, 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저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해서 내가 여기서 잘 돼서 잘 버는 모습만 보여줘도 지인한테 떳떳하게 이제 추천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직영점을 많이 갖고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그만큼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컸어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늘려나갔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제가 보기에도 너무 멋있거든요. 내가 내 직영점을 해서 이 다음 파트. 근데 내가 그전 파트 장사를 모르는데 멀리만 봤지 가까운 걸 아예 못 봤던 것 같아요. 손만 보고 나무를 아예 안 보고 계시는 케이스라서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임효준 대표랑 한번 나중에 시간 될 때 해화시장 매장 중에 하나 가서, 오늘 이후로 우리 다시는 안 볼 거 아니잖아요. 아, 예. 계속 이렇게 연락하고 지낼 거죠? 이거 후딱 정리하면은 하시는 걸로. 여기 가서 한두 달만 주방에서 일 좀 해봐요. 이 외식업의 현장 실무를 쌓아야 내가 관리하는 직원들과 소통도 더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시작하고 브랜드를 알아봐도 충분히 늦지 않아요. 훨씬 더 세세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정리하는 쪽으로 할지, 어떻게 운영을 개선해서 할지,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렇게 두 분 맥형 아카데미까지 오셔가지고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긴장이 풀리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느낌들도 있어요, 두 분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의 목표 한번 들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임효준 대표부터. 개인 사업자로 시작해서 좋은 술집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을 계속 갖고 있고 그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라는 거대한 그런 꿈을 갖고 있지도 않고, 내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손님들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내 옆에 요새 가장 잘 나가는 금별명치가 됐든 역절명이가 됐든 프랜차이즈 술집보다 분명히 더 잘할 수 있는 개인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또 맥형도 많이 배운 것도 있지만 그런 매장을 늘려가면서 자영업에 좀 더 숨쉬면서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 갖고, 저도 이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좋은 동생들이랑 같이 즐겁게 일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임효준 대표가 오늘 창마로서 아주 역할을 훌륭하게 해주셨는데, 육술 홍보. 안산에서 가장 맛있는 육회집을 운영하고 있는 임효준 대표입니다. 안산에 계신 분들 한번 오셔서 보시고, 특히 그 구독자를 만나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저희 매장에 가면은 맥클라스 명패도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도 맥형 구독자인데 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작은 서비스 꼭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작은 서비스 큰 정성.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민철 대표 앞으로 어떤 생각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목표나 뭐 하고 싶은 얘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섣부르게 시작했던 거를 좀 이제 교육값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리해 나갈 거는 해 나가서, 지금은 사실 이제 도움을 청하고 궁금한 게 많아서 찾아왔는데, 다음에 뭐 영상을 또 찍게 된다면 그때는 더 나은 환경에 좋은 매출을 좀 이루고 있는 개인 매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김민철 대표 처음에는 되게 어두웠어요. 그래도 지금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애티튜드도 되게 건강하고 바른 사람으로 또 저는 느꼈고, 그리고 이 열정만큼 앞으로 이 위기도 극복해서 잘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옆에서 맥형과 우리 창마 임효준 대표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품격 높은 우리 자영업자들과 함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수고하셨습니다.